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속에 유입되는 환경 호르몬.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교란시켜 각종 남성, 여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어 예비맘들은 더욱 걱정이 큽니다. 과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남 구례의 공기 좋은 곳에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예비맘을 위한 치유학교인데요. 김수옥 씨는 이곳에서 예비맘들이 환경 호르몬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힐러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을 알려줄까요? 우선 장을 보러 나선 김수옥 킬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식재료를 하나하나 살피는 그녀. 식품 뒤에 있는 깨알 같은 표기들을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이번에는 생활용품 코너입니다. 역시 상품 뒷면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나요? 여기에는 일단 들어가지 않은 게 인공향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원료가 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전 성분이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농도는 어느 정도 들어있다. 매장에 가서 상품을 하나 골랐어. 또 인터넷에서 내가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제품의 원래 목적과 성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 있으면 그중에 우리가 특별히 그래도 조심해야 될 케미칼들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이 안 서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마트에는 수많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무심코 살 것이 아니라 전 성분을 꼼꼼히 살펴서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꼭 배워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드디어 장보기를 마친 김수옥 킬러.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녀만의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데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영수증은 모바일 앱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영수증 발급됐습니다. 네. 종이 영수증이 아닌 모바일 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수증이 프린트될 때 나오는 잉크가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도 환경 호르몬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을 받기보다는 모바일을 통해서 영수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수옥 힐러. 집에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그릇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편한 플라스틱 그릇을 쓰지 않는다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그런 플라스틱 폴리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만약에 붓다든가 가열을 전자레인지로 돌렸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폴리머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모노머들이 빠져나오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거죠. 플라스틱 제품에다가 우리 더운 물 부어서 먹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더운 물은 스탠컵이나 아니면 도자기 컵이나 이런 데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나 스텐 제품으로 바꾸는 거. 그게 아주 원천적인 방법이 되겠고 화장품이나 치약, 세제 이런 것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됩니다.
그릇만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도대체 음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괴산에 있는 V&B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밀한 미세 플라스틱 검사 기계를 도입하여 미세 플라스틱 검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해놓은 기준 규격에 따라서 검사도 하고 있고요. 물론 농약 같은 경우나 방사능 같은 경우도 기준 규격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서 검사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수나 소금에서 검출이 되고 있고요. 아직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시험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안 들어있는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음식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숨어 있어 안심할 수가 없다는 최근 연구. 때문에 김수호 킬러도 최근 연구까지 살피며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맘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국내 유관기관들의 보고서를 참조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는 회피 가이드도 참고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참가자들의 환경 호르몬 검출된 종류 등을 파악을 해서 이제 이분한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주가 끝나고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실히 줄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맘들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김수호 킬러. 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워낙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노출되다 보니 8주간의 솔루션으로 변화를 기대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녀의 말처럼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예비맘들의 수치는 개선되었을까요?